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몇 달간의 불필요한 고통에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멈추고 발목을 만져보세요. 부은 부위를 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3초 이상 자국이 남아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은 단순한 부종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무언가에 대해 필사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73살이고 지난 18년 동안 60세 이상 수백만 명의 삶의 질을 파괴하는 한 가지 특정 문제를 연구하는 데 제 인생을 바쳐왔습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일하고 있으며 부산에서, 인천에서, 한국의 구석구석에서 신발도 신을 수 없을 만큼 심한 부종으로 절뚝거리며 제 병원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시도한 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냉찜질, 다리 올리기, 압박 붕대, 소염제. 그 무엇도 몇 시간 이상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성 부종 사례의 78%는 단순히 통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림프계 기능 부전의 조용한 경고입니다. 림프 배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막힌 배수구의 고인 물처럼 체액이 축적됩니다. 그리고 고인 물처럼 그것은 독성을 띠게 됩니다. 이 체액 압력은 신경을 압박하고 혈액 순환을 차단하며 조직 손상이 매일 가속화되는 환경을 만듭니다. 저는 치료하지 않은 발목 부종이 궤양, 감염, 그리고 결국 절단으로 이어진 환자들을 보아왔습니다.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짧습니다. 작년에 67세의 이씨, 할머니가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겨우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목은 정상 크기의 2배로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태로 2년을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2년간의 지속적인 통증, 2년간 양말을 신는 데 도움이 필요했던 삶, 2년간 손주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며 의자에 꼼짝없이 앉아있던 시간.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울면서 오늘날까지 저를 괴롭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이 저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씨 할머니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주 그녀와 같은 환자들을 봅니다. 부종이 노화의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좋은 분들입니다. 제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종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통증은 결코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으며 만약 이것을 무시한다면 그 결과는 여러분의 독립성을 앗아갈 것입니다. 의료계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냉찜질과 다리 올리기가 일시적인 완화만 제공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원인이 아닌 증상을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부종은 림프계가 체액을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비싼 치료나 위험한 약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압력점 자극과 움직임 패턴의 순서를 사용하여 배출 경로를 수동으로 재활성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사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 수준에서 작동하는 임상적으로 검증된 프로토콜입니다. 다음 몇 분 안에 저는 단 4일 만에 이씨 할머니의 부종을 60% 줄인 정확한 2분 기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은 지금 당장 부종을 악화시키고 있는 3가지 중요한 실수를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을 계속한다면 제가 가르치는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를 기울이세요. 여러분의 이동성이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부은 발목이나 무릎을 눌렀을 때 그 자국이 3초 이상 남아있나요? 한번 해보세요. 만약 그 자국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2단계 림프 기능 부전을 보고 있는 것이며 무서운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치료하지 않으면 이것은 영구적인 조직 경화로 진행됩니다.
저는 그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한 환자들은 결국 도움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었고 기본적인 움직임을 위해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18년 동안 저는 여기 한국의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염증 반응을 연구하는 데 제 인생을 바쳐왔습니다. 저는 만성 부종을 가진 4,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으며 87%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매일 부종을 기하급수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뢰하는 방법들, 냉찜질, 다리 올리기, 휴식, 이것들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완화만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림프계는 막혀 있고 완전히 차단되어 있으며 여러분이 기다리는 매 시간마다 체액이 쌓이고 신경을 압박하고 순환을 차단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위해 여러분의 몸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적은 염증 자체가 아닙니다. 염증은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진짜 적은 림프 정체입니다. 여러분의 림프 혈관은 노폐물과 과도한 체액을 운반하는 강과 같습니다. 이 강들이 흐르는 것을 멈추면 모든 것이 역류합니다. 독소가 축적됩니다. 압력이 증가합니다. 통증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막힌 강 위에 더 많은 물을 부어서 강을 씻어낼 수는 없습니다. 먼저 댐을 열어야 합니다. 저는 7년 전 68세의 이씨, 할머니가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왔을 때 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무릎 부종으로 고통받았습니다. 3년간의 실패한 치료들. 그녀는 가능한 모든 소염제를 시도했습니다. 물리치료, 압박 스타킹.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무릎은 너무 부어서 자신의 아파트 계단을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화장실 사용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여성은 제 진료실에서 울면서 짐으로 사는 것보다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무릎을 검사했고 다른 의사들이 놓친 무언가를 즉시 알아챘습니다. 부종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체액이 갇혀 있는 특정 지점들이 있었고 그곳에 압력 주머니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확한 순서로 이 지점들에서 림프 배액을 수동으로 유발할 수 있다면 그녀의 몸이 자연스럽게 막힌 부분을 씻어낼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림프 지도를 기반으로 2분짜리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정확히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얼마나 세게 눌러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그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제가 미쳤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분이요? 3년 동안 고생한 후에요.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제 진료실에서 바로 해보도록 했습니다. 90초 이내에 우리 둘 다 부기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무릎을 더 많이 구부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울었지만 이번에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가서 이 치료법을 하루에 2번씩 했습니다. 2주 만에 무릎이 정상 크기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만에 혼자서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생리학입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이미 부기를 빼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활성화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이 치료법은 간단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모든 주요 관절, 주변에는 6개의 주요 림프 배액 지점이 있습니다. 올바른 순서로 이 지점들의 압력을 가하면 정체된 체액을 순환계로 다시 밀어내는 펌프 작용이 만들어집니다. 얼어붙은 펌프를 수동으로 다시 시동 거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무작위로 누릅니다. 부은 부위를 직접 마사지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부은 조직을 직접 누르면 체액이 막힌 부분 더 깊숙이 밀려 들어가 상태가 악화됩니다. 항상 상류에서 시작하여 배액 경로를 먼저 뚫은 다음 부은 부위 쪽으로 작업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비밀입니다. 이제 얼음을 아무리 많이 대도 다리를 아무리 오래 올려놓아도
부기가 사라지지 않는 진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을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가 거의 20년 동안 연구한 방식으로 림프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숨겨진 배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집의 배관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싱크대가 막히면 물이 역류하지요. 림프계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매일 세포들은 노폐물 체액을 생성합니다. 이 체액은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작은 혈관을 통해 배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부상이나 만성 염증을 겪으면 이 혈관들이 무너집니다. 누군가 밟은 정원용 호스처럼 꽉 닫혀버립니다. 체액이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조직에 고입니다. 그 고인 것이 여러분이 보는 부기이고 신경을 누르는 갇힌 체액이 여러분이 느끼는 통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역류를 10배 더 악화시키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 실수. 부은 부위에 너무 오래 얼음찜질을 합니다. 네, 얼음은 처음에 염증을 줄여주지만 주의 깊게 들으세요. 15분이 지나면 얼음은 혈관을 너무 단단히 수축시켜 신선한 혈액이 손상된 조직에 도달할 수 없게 만듭니다. 신선한 혈액이 없다는 것은 치유 세포도 산소도 영양분도 없다는 뜻입니다. 부기는 그저 배출구 없는 연못처럼 정체되어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 완전한 안정. 완전히 가만히 습어 있으면 치유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림프계에는 심장처럼 펌프가 없습니다. 체액을 작은 혈관을 통해 밀어내기 위해 전적으로 움직임에 의존합니다.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체액이 움직일 방법이 없습니다. 축적됩니다. 굳어집니다. 서울에 있는 제 환자 중 일부는 영향을 받은 부위를 움직이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6개월 동안 부기가 지속되었습니다. 세 번째 실수, 그리고 이것이 가장 나쁜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은 발목을 원을 그리며 문지르거나 부은 부위를 직접 눌러서 마사지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 이미 약해진 아래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림프액은 몸의 특정 수집 지점을 향해 유도되어야 합니다. 체액을 잘못된 방향으로 밀어내면 본질적으로 물을 언덕 위로 배수시키려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강남구에 있는 제 병원에서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 이씨. 무릎이 너무 부어서 20도 이상 구부릴 수 없는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3주 동안 하루에 8번씩 얼음팩을 사용했습니다. 매일 밤 베개 위에 다리를 올려놓았습니다. 2명의 다른 의사가 처방한 소염제를 복용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부기는 바위처럼 단단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제 진료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무릎을 검사하고 즉시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무릎 뒤쪽의 수집 지점인 슬화 림프절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체액이 빠져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가 지금 여러분께 가르쳐드릴 정확한 이분 치료법을 가르쳐줬습니다. 48시간 이내에 부기가 60% 감소했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무릎을 완전히 구부릴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북한산에서 등산하는 사진을 보내었습니다. 비밀은 얼마나 세게 누르거나 얼마나 오래 마사지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비밀은 순서와 방향에 있습니다. 림프계에는 지도의 고속도로처럼 특정 경로가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따라 수집 지점을 향해 체액을 이동시켜야 하며 체액을 배출하기 전에 먼저 수집 지점을 열어야 합니다. 막힌 출구를 향해 체액을 밀어내려고 하면 더 많은 압력과 더 많은 통증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무언가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대부분은 실제로 부기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제 말을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들이 비밀리에 염증을 조직 깊숙이 가두고 있습니다. 지금 부은 부위를 만져보세요.
어서요.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팽팽하게 느껴지나요? 뜨겁나요? 피부가 반들반들해 보이나요? 그것은 단순한 수분 저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림프계가 당신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고 있는데 당신은 그 신호를 무시해 왔습니다. 18년 동안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한 가지 특정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며칠 만에 붓기가 가라앉는데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부상을 당하고도 몇 달 동안 고생할까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그들의 림프 흐름,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매 시간마다 통증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염증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답은 얼음찜질이 아닙니다. 다리를 높이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압박 붕대도 아닙니다. 이런 방법들은 겉면만 다룰 뿐입니다. 체액을 이리저리 밀어낼 뿐 몸의 자연적인 배수 시스템을 결코 활성화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싱크대가 막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컵으로 물을 퍼낼 수는 있지만 배수구 자체를 뚫지 않으면 그 싱크대는 절대 비워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림프계가 바로 그 배수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90%는 평생 동안 한 번도 그것을 제대로 활성화한 적이 없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이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4세이십니다. 지난 겨울에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오른쪽 발목이 정상 크기의 2배로 부어 있었습니다. 3개월 전에 발목을 삐었는데 모든 의사의 지시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붓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얼음찜질을 했습니다. 매일 밤 베개 위에 발목을 올려놓았습니다. 8만 원이나 하는 압박 스타킹도 신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발목을 진찰하자마자 문제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무릎 뒤쪽에 림프절이 완전히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막혀 있었던 겁니다. 체액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얼음찜질이 실제로는 혈관을 더욱 수축시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2분 프로토콜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단 2분입니다. 일주일 만에 발목 둘레가 4cm 줄었습니다. 3주 만에 통증 없이 시장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1년 안에 휠체어 신세를 질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림프계는 심장처럼 펌프가 없습니다. 혈액은 자동으로 순환하지만 림프액은 특정 동작과 압력점을 통해 수동으로 활성화할 때만 움직입니다. 이 활성화 없이는 염증이 갇혀있게 됩니다. 굳어집니다. 조직에 유착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된 부상이 수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픈 이유입니다. 이것이 날씨가 바뀔 때마다 관절이 붓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3가지 가장 큰 실수는 회복 시간을 망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얼음을 너무 오래 대는 것입니다. 네, 얼음은 일시적으로 통증을 줄여주지만 15분이 지나면 림프 혈관을 마비시킵니다. 체액 이동이 완전히 멈춥니다. 댐을 만드는 셈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완전히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휴식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죠? 틀렸습니다. 림프계가 기능하려면 부드럽고 특정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휴식은 정체를 일으킵니다. 체액이 고이고 오래된 엔진 오일처럼 걸쭉해집니다. 세 번째 실수는 부은 부위를 직접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악입니다. 부은 조직을 세게 문지르면 막힌 통로에 체액을 밀어 넣는 것입니다. 막힌 호스를 쥐어짜는 것과 같습니다. 압력은 쌓이지만 아무것도 배출되지 않습니다. 먼저 붓기의 상류에 있는 배수 지점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2분 프로토콜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몸의 림프 흐름의 정확한 경로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쇄골 근처의 배수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이곳은 모든 림프액이 결국 혈류로 비워지는 주요 배수구입니다. 그런 다음 거꾸로 작업하여 각 검문소를 순서대로 열고 마침내 부은 부위 자체에 도달합니다.
이제 반드시 활성화해야 하는 정확한 지압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의료원에서 제 환자들의 상황을 모두 바꾼 핵심 기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지점을 눌러서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지 궁금해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첫 번째 중요한 지점은 다리 안쪽 복숭아뼈에서 세 손가락 너비 위에 있습니다. 두 손가락도 아니고 네 손가락도 아닙니다. 정확히 성인 손가락 3개 너비입니다. 이 지점은 하지의 체액 축적을 조절하는 주요 림프 배수 경로 바로 위에 있습니다. 2006년 연구 중에 이 위치를 발견했을 때 전통의학이 그 중요성을 완전히 간과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검지손가락을 거기에 대보십시오. 뼈와 근육 사이에 작은 골짜기 같은 약간의 움푹한 곳이 느껴져야 하게 합니다. 단단한 뼈만 느껴진다면 발목에 너무 가깝습니다. 조금 위로 올리십시오. 이 지점을 정확히 45초 동안 단단하지만 부드러운 압력으로 누르십시오. 가볍게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압력도 아닙니다. 적당한 힘이 필요한 초인종을 누른다고 상상하십시오. 놓지 않고 일정한 압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45초 동안 림프 판막이 열리고 정체된 체액이 적절한 배수 채널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임상 환경에서 이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변화는 즉각적이고 측정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지압점은 무릎 뒤쪽, 무릎 주름의 정중앙에 있는 부드러운 부위입니다. 다리를 약간 구부렸을 때 자연스러운 움푹한 공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슬화 림프절 군집으로 하퇴부에서 배출되는 모든 체액의 주요 처리소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대부분의 붓기는 이 부위가 막혀서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여 여기에 60초 동안 압력을 가하십시오. 시간이 중요합니다. 60초 미만이면 배수 반응을 부분적으로만 활성화합니다. 체액은 움직이기 시작하지만 30분 내에 다시 정체됩니다. 저는 부산종합병원 환자들과의 수년간의 시행착오와 관찰을 통해 이것을 배웠습니다. 최 여사님이라는 74세 환자분이 8개월 동안 지속된 발목 부종을 안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의사가 그분에게 나이 때문에 혈액순환이 나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정확한 시간으로 이 정확한 기술을 가르쳤을 때 이틀 만에 붓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발목이 완전히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지점은 손목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손목 주름에서 세 손가락 너비만큼 아래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느껴지는 두 개의 뚜렷한 힘줄 사이 정중앙을 측정하세요. 이 지점은 몸의 전신 염증 반응을 조절합니다. 이곳을 활성화하면 부은 부위뿐만 아니라 온몸 전체에 한겸증 신호가 연쇄적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이 기법이 어깨 통증, 무릎 통증, 발목 부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반대쪽 엄지로 이 지점을 각 손목마다 90초 동안 누르세요. 양쪽 모두 해야 합니다. 한쪽을 건너뛰면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림프계는 양측성이므로 균형 잡힌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그 90초 동안 천천히 깊게 숨을 쉬세요. 압력과 심호흡의 조합은 제 임상 측정에 따르면 한겸증 반응을 약 40% 증폭시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날 때마다 하루 종일 무작위로 이 지점들을 누릅니다. 이것은 거의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 세 지점을 정확히 이 순서대로 하나씩 이어서 중간에 멈추지 않고 수행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수행하면 전체 프로토콜은 정확히 2분이 걸립니다.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각 지점이 다음 배출 경로를 준비시켜 방출되는 체액을 받아들이고 처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토콜을 하루에 3번 하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후 3시경, 그리고 저녁 잠자기 전에 하세요. 이 시간들은 몸의 자연스러운 림프 순환 피크 시간과 일치합니다. 한 번이라도 빠뜨리면 결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제 부기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수 때문에 필요한 것보다
몇 주나 더 오래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과 반대되므로 주의 깊게 들으세요. 발목이나 무릎에 부기가 보이면 첫 번째 본능은 얼음찜질을 하고 높이 올리는 것이죠. 여러분은 수년간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얼음은 표면 통증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킬 뿐입니다. 왜 체액이 그 부위에 갇혀 있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은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높이 올리는 것은 중력이 일부 체액을 빼내는 데 도움이 되지만 다시 일어서는 순간 모두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지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림프계가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림프 혈관을 몸 전체를 흐르는 작은 강들처럼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과도한 체액과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부상을 입거나 염증이 생기면 이 강들이 막힙니다. 체액이 갈 곳이 없어서 고이고 압력을 만듭니다. 그 압력이 통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림프 경로를 다시 열지 않으면 부기가 저절로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바라는 것뿐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8년간 염증 반응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주요 관절 주변에는 림프 혈관이 모이는 특정 지점들이 있습니다. 마치 도로 시스템의 교차로 같습니다. 이 정확한 지점들에 올바른 순서로 정확한 부드러운 압력을 가하면 수동으로 배출 과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댐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갇혀있던 체액이 몇 분 안에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씨 할머니가 작년에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낙상 후 9개월간 만성 발목 부기가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신발에 발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의사가 똑같이 말했습니다. 얼음찜질, 높이 올리기, 압박 스타킹, 기다리기.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부기가 밤새 약간 빠졌다가 매일 더 심하게 돌아왔습니다. 발목을 검사해서 주요 막힌 지점을 찾았습니다. 안쪽 복숭아뼈에서 약 세 손가락 너비 위쪽에 위치하며 부드럽게 누르면 느낄 수 있는 작은 움푹 들어간 곳입니다. 이곳은 후경골 림프 경로가 표면에 가장 가까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정확한 지점을 보여드리고 손끝을 사용해 정확히 90초 동안 리드미컬하고 부드러운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 다음 체액을 위로 밀어내기 위해 30초 동안 특정 발목 회전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바로 그 기법을 수행하셨습니다. 4분 안에 우리 둘 다 부기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15분 후 차까지 걸어갈 때쯤 몇 달간 괴롭혔던 욱신거리는 통증이 70%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 하루 3번 이 간단한 프로토콜을 계속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만성부기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몸과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상 거기 있었지만 막혀있던 몸 자체의 배출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림프계는 혈액처럼 펌프질할 심장이 없습니다. 계속 흐르려면 근육 운동과 외부 압력에 의존합니다. 부상을 입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거나 나이가 들어 활동이 줄어들면 이 시스템이 느려집니다. 제가 가르치는 3가지 경혈점은 발목, 무릎, 손목, 팔꿈치에 작용합니다. 각 관절마다 특정 위치가 있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수렴 지점을 찾아 90초 동안 부드러운 리드미컬한 압력을 가한 다음 30초 동안 방향성 동작 순서를 수행하세요. 전체 프로토콜은 정확히 2분이 걸립니다.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체액이 굳기 전에 이 기법을 해야 합니다. 부기가 조직에 며칠, 몇 주 동안 있으면 섬유화되기 시작합니다. 즉, 움직이기 훨씬 더 어려운 흉터 같은 조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오래된 부상 주변에 영구적인 두꺼움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제대로 배출할 황금 시간을 놓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회복을 완전히 망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부기와 통증 치료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과 모순됨으로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 40년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들어오는 수천 명의 환자들이 똑같은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봤습니다. 이 오류들은 단지 치유를 늦추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염증, 더 많은 체액 축적을 적극적으로 유발하며 원래는 3일 회복이 3개월 악몽으로 변하게 됩니다. 가장 슬픈 점은 무엇일까요? 이분들은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조언을 따랐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진 친구와 가족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고통받았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가장 흔한 것인데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붓기에 20분씩 얼음찜질하는 것을 중단하세요. 알아요. 알아요. 평생 얼음이라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얼음찜질을 하면 조직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냉기가 일시적으로 통증을 마비시킵니다. 네,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하지만 15분에서 20분이 지나면 몸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동상의 위험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반응성 충혈이라는 것을 유발합니다. 이것은 혈관이 갑자기 이전보다 더 넓게 확장되어 그 부위에 더 많은 체액, 더 많은 붓기를 일으키는 생존 반사입니다. 직접 보신 적 있으시죠? 무릎에 30분 동안 얼음찜질을 하면 2시간 후에 시작할 때보다 더 부어오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거스르는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정확히 8분에서 10분 동안만 얼음찜질을 하고 최소 40분 동안 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겸증 효과를 얻으면서도 반동 부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적어두세요. 8분에서 10분만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완전히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67세 초의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6주 동안 낫지 않는 부은 발목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발을 높이 올렸습니다. 쉬었습니다. 한 달 넘게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찰했을 때 붓기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체액이 정체되어 거의 젤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만성 부종이라고 하며 전혀 움직이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과도한 체액을 제거하는 배수 네트워크인 림프계는 심장처럼 펌프가 없습니다. 혈관을 통해 체액을 밀어내기 위해 전적으로 근육 운동에 의존합니다.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그 체액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며 점점 더 제거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제가 입은 프로토콜에 부드럽고 구체적인 움직임을 포함시킨 이유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스트레칭도 아닙니다. 하지만 더 많은 조직 손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림프 펌프를 활성화하는 의도적이고 리드미컬한 동작입니다. 최 여사님은 하루에 3번 이 프로토콜을 시작했고 9일 만에 그 바위처럼 단단했던 붓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드디어 평소 신던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그리고 이것은 매번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빈속에 소염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통증을 느끼는 순간 이부프로펜을 삼키는 나이 드신 환자분들에게서 이것을 끊임없이 봅니다. 이러한 약물은 단순히 통증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점막을 적극적으로 자극합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로 인해 장에 염증이 생기면 전신의 염증 반응이 과잉 활성화됩니다. 무릎의 붓기를 줄이려고 하면서 동시에 소화 시스템에 염증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배에서 물을 퍼내는 동안 다른 누군가가 바닥에 구멍을 뚫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면, 그리고 저는 항상 먼저 자연적인 방법을 시도할 것을 권장하는데 반드시 먼저 충분한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크래커 하나가 아닙니다. 위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적절한 소량의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은 이 2분 기법을 배우면 약물이 전혀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실수가 여러분을 고통 속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즉시 중단하세요. 내일 아침부터는 다르게 하실 겁니다. 완전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신의 붓기를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수천 명의 환자를 봐왔습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얼음팩을 시도했습니다. 매일 밤 다리를 높이 올렸습니다. 압박 양말과 소염 크림에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같은 부은 발목, 같은 아픈 무릎, 병 하나 여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같은 뻣뻣한 손목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나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애초에 지속적인 붓기를 유발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 관한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붓기가 단순히 배출을 기다리며 조직에 앉아 있는 과도한 체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붓기는 잠긴 염증 순환입니다. 몸이 비상 반응을 촉발했지만 끄라는 신호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체액을 제거해야 하는 림프계가 본질적으로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왔던 모든 것, 얼음 찜질과 높이 올리기를 포함하여 표면의 증상만 다룹니다. 세포 수준에서 스위치를 재설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공유하려는 2분 프로토콜은 림프 배수 시스템과 직접 소통하는 세 가지 특정 압력점을 재활성화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올바른 순서로 적절한 압력으로 자극하면 이 점들은 체액 축적을 방출하고 염증 고리를 비활성화하라는 즉각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마사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18년간의 임상 연구를 기반으로 한 표적 기계적 개입입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므로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먼저 다리 안쪽 복숭아뼈, 위 세 손가락 너비 지점을 찾으세요.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여 30초 동안 단단하지만 부드러운 원형 압력을 가하세요. 약간의 압통을 느껴야 합니다. 그 압통은 올바른 지점을 찾았다는 확인입니다. 이 지점은 종아리의 체액 배수를 조절합니다. 두 번째로 다리를 약간 구부렸을 때 주름 중앙의 무릎 뒤쪽으로 이동하세요. 두 손가락으로 부드러운 압력을 가하고 20초 동안 유지하세요. 문지르지 마세요. 그냥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세요. 이것은 전체 종아리의 배수 관문인 슬화 림프절을 활성화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너뛰는 단계인데 서해부 지점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엉덩이뼈와 몸의 중앙 사이 중간쯤에 있는 허벅지가 골반과 만나는 주름에 위치합니다. 손끝을 사용하여 압력을 가하세요. 맥박처럼 눌렀다 뗐다 하는 압력, 5초 누르고 5초 쉬기를 총 1분간 반복합니다. 이곳이 바로 핵심 배출 지점입니다. 이 부위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체액이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이 동작을 마치자마자 팽팽했던 느낌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2시간 이내에 눈에 보이는 감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24시간 이내에 상당한 개선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 환자 중에 서울 강남에 사시는 78세 초의 여사님이 계셨는데 9개월 동안 발목 부기 때문에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무려 9개월입니다. 4명의 다른 의사를 만나보셨고 온갖 약을 다 드셔보셨습니다. 제가 이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일 후 그분은 도움 없이 혼자 걸어서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통증과 수치심이 너무 커서 아파트 밖에 나가는 것을 아예 그만둘 계획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기를 악화시키는 3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얼음찜질을 너무 오래 하는 것입니다. 15분 이상 하면 림프관이 수축되어 배출이 막힙니다. 둘째,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림프계는 부드러운 움직임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셋째,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것입니다. 몸이 탈수 상태면 체액을 배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한 방울도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게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 2분 방법을 실행하세요.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하세요. 일주일 안에 수개월간의 다른 치료로도 얻지 못했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댓글에 오늘 바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지금 당장 그 다짐을 하세요. 그리고 만성부기나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분들의 수년간 불필요한 고통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가장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박 원장의 2분 기법을 무릎, 발목, 손목 중 어디에 먼저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이 궁금합니다. 더 많은 통증 완화 방법을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부기와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